자, 5배수 설비로 갈게요. 5배수 설비는, 자, 책 교재 보시고, 5배수 설비는 크게 일반 배수를 잡배수라고 합니다. 오수가 있고, 특수배수 있고, 우수배수 있어요. 우수부터 설명드리면, 우수는 뭐예요? 빗물. 오케이. 요새 집중호우가 와서 우리가 우수관이 지붕에서 나오죠. 얘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환경을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배수. 병원, 연구소, 공장 등 나오는 배수들은 우리가 오수라고도 하긴 하는데 꼭 정화조를 거쳐야 되는, 혹은 병원용 배수는 수술실에서 나온 적출물이나 이거는 그냥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원에서 직접 처리 시설을 하거나 위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특수배수는 위탁 처리 혹은 처리 시설을 갖춰야 되는 시설들이고요. 이제 그냥 일반 배수, 잡배수라고 하는 그냥 배수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싱크대, 세면기, 세탁기, 샤워기 등에서 나오는 모든 배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그냥 배수. 그 다음에 오수는 네, 대변기와 소변기에서 나오는 배수만 오수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오수배관과 배수배관을 한 개로 엮어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좀 나쁜 말은 아니지만 똥독 들어봤나요? 네. 그게 된다고요. 특히 그 남성들이 옛날에 오염된 하천에 소변을 보게 되면 그 오줌 물줄기를 타고 요로에 감염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변이 나쁘다 좋다 보다는 대변은 혐기성균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섭취를 하게 되면 배탈설사를 합니다. 우리가 100%. 그래서 화장실 갔다 손 씻는 이유도 이거고요. 그래서 오수와 배수는 절대 분리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앞에 그림 볼까요? 여러분 책에 그림 있나요? 5배수 통기관 그림 있잖아요. 다음 장에. 예, 그 그림 보시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분리를 해놓지는 않았어요. 뭐하고? 자, 화면 볼까요? 요렇게는 본래 구분해야 된다. 이쪽은 오수, 대변기, 소변기잖아요. 이쪽은 배수, 별도의 배관으로 배관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배수 방식이 여기서 각각 분류를 해줘야 되는 방식이고 합류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에 있는 배수 방식의 분류와 합류는 여기서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 뭐냐면 자 볼게요. 대변기에서 나오는 물은 무선수, 오수.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세면기에서 나오는 물은 무선수, 배수. 이 두 개의 배관이 합류인가요? 분류인가요? 분류겠죠? 네. 근데 건물 끝이 여기에 있네요. 얘를 정화조에 넣어서 이렇게 꺼내오면 분류일까요? 합류일까요? 정화조 된 물걸.
건물 외벽을 중심으로 한 개로 나오면 함유식이야, 이거. 이거는 무조건 오수와 배수는 별도의 배관으로 건물에서 나와야 되고, 이해가죠? 네. 정화 처리 시설이 돼서 건물 밖으로 한 개 관이 나오면 함유식. 네. 그냥 처리 없이 배수관도 따로 가고 오수관도 따로 가서 어디로 가죠? 건물 밖에. 이 배관이 어디로 가요? 종말 처리장. 어디로 가죠? 우리나라는 종말 처리장으로 다 돼 있잖아요, 이제. 웬만한 도시는. 종말 처리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가면 분류식. 이렇게 나가면 함유식. 우리 책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같이 오수 배수를 같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분류식도 아니고 함유식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배수의 종류, 기구마다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연결되는 배수관을 무슨 배수관이라 해? 기구 배수관. 무슨 관? 기구 배수관이라고 합니다. 사진 넘어가면서 그대로 설명할게요. 기구 배수관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관을 무슨 관? 배수 수평지관이라고 합니다. 무슨 지관? 배수 수평지관. 네. 그 다음에 배수 수평지관들을 수직으로 모아서 내려오는 배관을 무슨 관이라고 그래? 배수 수직관이라고 합니다. 무슨 관? 배수 수직관. 배수 수직관을 모아서 정화조로 가든지 부지 배수관으로 가든지 가는 것을 무슨 관? 배수 수평지관. 무슨 배수관? 배수 수평지관. 그 다음에 도로에 설치된 어디로 가죠? 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이 배관을 공공배수하수관 혹은 공공배수관이라고 합니다. 무슨 관? 공공배수관이라고 합니다. 배수관은 분류식으로 한다, 함유식으로 한다. 둘 다 해도 된다. 그러나 정확하게 오수관과 배수관은 구분해야 된다. 대변기 관을 세면기 관으로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가면 물이 빠져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물 나갑니다. 나가요. 근데 문제는 좀 심한 말 쓸게요. 네. 똥덩어리가 다 못 나고 남아있는 것이 어디로 올라와? 화장실로 올라온다고. 가끔 일반 사무소 건물에 가면 이 배관 안에서 지금 봄에 특히 바람 불 때 겨울에 역류가 찰 때 화장실에 악취가 나는 화장실 있죠. 네. 그 애들이 잘못 배수를 해서 이런 경우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다고. 이거 해결해요 못해요? 해결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또 트럭에 쭉 다니면 악취 방지 전문 회사가 있어서 트랩 만들어서 구멍보다 막아주는 체크밸브 아주 얇은 그걸로 만들어서 특허내서 하는 회사들이 몇 개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홈쇼핑에도 나오는데 뭐 29,900원이면 8개 준다고 보낸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여기서 나와서 부지 배수관까지 따로 나가면 분류식, 여기 수직 지관에서 모아서 한복에 나가면 함유식,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배수관 자체는 절대 오수 배수를 같이 내보내면 안 된다라는 룰만 기억하시면 돼요. 배수를 할 때 간접 배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접 배수라면 기본적인 배수관이, 배수행지관이 이렇게 물이 흐르면 오수가 지나갈 거예요. 근데 세면기가 있어서 여기서 바로 배수관과 개인 배수관이 연결되는 것은 직접 배수입니다. 제가 아까 그 오염된 하천에서 소변을 잘못 받아도 요로에 감염이 생기다 그랬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싱크대 같은 경우에서는 싱크대에 이렇게 트랩이 있는 거는 아시죠? 싱크대 밑에 보면 트랩이 있거나 아니면 요 호스를 이렇게 위로 올려놨잖아요. 네, 이만큼의 봉수가 있는 거단 말이죠.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 밑에 통을 하나 달아놓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을 때 여기를 밀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어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배관과 배관이 밀봉이 되어버리면 직접 배수. 요거는 간접 배수가 돼야 된다고. 특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수관이라 그러면 큰 난리가 나는 거죠. 바로 균이 올라타 버린다고. 여러분 세척하는데 균은 배관 타고 올라오니까 방충방사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바이러스가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간접 배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간접 배수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에어컨. 네. 에어컨도 간접 배수해야 돼요. 직접 배수하면 에어컨 바람에서 뭐가 나와요? 바이러스 나온다고. 이해하시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밖으로 뚝 버리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간접 배수라고요. 관에다 꼭 안 꽂아놓고 관에 꽂더라도 매야 된다 안 매야 된다. 떨어뜨려 놔야 된다고. 이게 간접 배수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간접 배수는 냉장고. 냉장고 드레인 연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 드레인판을 왜 굳이 냉장고에 연결 안 하고 배수관에 연결 안 하고 더럽게 말릴까요? 직접 배수했다가 그 균이 냉장고 안에 덜덜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 배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식품으로 사용하는 세척 기능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간접 배수를 해야 됩니다. 어디? 식품 장비, 일반 물 배수관은 간접 배수를 합니다. 식품 저장고, 급식시설, 냉장고 등은 무슨 배수? 간접 배수를 하고요. 소독기, 릴리프가 된 음용수를 건물에 배수시킬 때는 근데 이거 우리 정수기 있죠? 저 밖에 정수기 있잖아요. 쟤는 간접 배수를 했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했어야 되는데 한지 안 한지 우리 사실은 모르죠. 정수기도 간접 배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공업용 탱크, 가정용 식기세척기, 음식 준비에 세척 살균제는 무조건 간접 배수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의료용 위생기구, 수솥이나 기구를 소독할 때는 무조건 간접 배수해. 물론 밑에서 올라오는 소독도 중요하겠지만 의료용은 찢어서 내려가는 세척수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배수를 일반 배수관에 묻는다 안 묻는다? 절대 이거는 안 묻는다 그랬죠. 실제로 병원은 다 나오는 물을 모아서 위탁치를 합니다. 위탁치.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받이 용기라고 하면 냉장고에 밑에 있는 물통이에요. 그게 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면 당연히 배수를 해야 되는데 통기가 되게 해서 배수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평 배관 길이가 750이나 1300mm인 간접 배수관은 뭘 설치한다? 트랩을 설치해서 역류되지 않도록 악취가 역류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간접 배수관은 이게 띄워야 될 때 이 띄우는 면적은 관 지름의 몇 배? 2배를 띄워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 드렸어요, 선생님. 이빨 드렸다고. 없다고요? 이따 드릴게요. 드리면 되죠. 이제 배수관의 종류로 보면 일반적으로 배수관을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주철관을 썼다고요. 무슨 관? 주철관.
주철간은 강관인데 탄소가 많아서 녹이 덜 씁니다. 대신 두껍게 만들어요. 주철간은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하시면 안 돼. 주철간은 강한데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개념을 하셔야 돼요. 그럼 철선은 강해요, 약해요? 걔도 강해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됐죠? 둘 다 강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강이라고 하잖아. 강간, 강선. 맞죠? 둘 다 강한 거예요. 근데 주철간은 취성, 망치에는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깨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약한 건 아닌데, 그래서 벽이 두꺼워요. 시성에 대응하려고. 그래서 허브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암수 부분이에요. 뒷부분은 수구 부분이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얘는 30cm, 40cm, 50cm, 70cm, 1m, 1m 20 이렇게 공장에서 딱딱딱딱 만들어 나와요. 얘를 가지고 이제 뭘 끓인다고 해야 될까요? PB가 뭐죠? 납을 녹입니다. 옛날엔 지금은 가스로 녹이지만 옛날에는 콜탄이 뭘까요? 아스팔트 기름으로 녹였어요. 지금은 아스팔트를 태우질 않으니까. 그래서 녹으면 납물이 생기거든요. 납을 국자로 퍼요. 여기 높이가 3m가 됐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사람이 여기다가 클램프 채우기 전에 여기다가 뭘 넣냐면 뭘 넣는다고요? 얀이 뭐냐면 배 묶는 로프 아시죠? 고무 말고 트루로프. 지금은 잘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이 로프를 뭘로 만드냐면 마로 만들어요. 마가 뭐예요? 대마. 대마 껍질로 우리가 옛날에 삼배옷을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걔를 엮으면 밧줄이 로프가 됩니다. 걔를 로프로 안 만들고 여기다가 손뭉치로 만들어서 두드려 넣어요. 얘를 넣은 다음에 딱 배수관이니까 얼마를 넣냐면 요 허브에 3분의 1만 넣어줘요. 미안합니다. 3분의 2를 넣어주네요. 양이 3분의 2가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클램프를 딱 채워놓고 여기다가 납물을 넣는 구멍을 만들어요. 그래서 밑에서 납을 국자로 퍼서 갖다 주면 위에 있는 사람이 납물을 받아다가 쫙 한 번에 딱 붓고 끝냅니다. 이 납물이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밑으로 쏟아지면 안전사고 나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배관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철관도 매달기도 했고요. 지금은 주철 난방 가지에도 없지만 보일러도 거의 없고요. 이 주철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주철관을 허브로 작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납이 녹고 나면 이제 클램프를 뺍니다. 그럼 납이 어느 정도 들어있겠죠. 여기다가 정을 대고 망치로 때려서 납이 양을 꽉 눌러주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허브 타입입니다. 요즘은 할 사람이 국내에 남아있다 없다? 아예 없습니다. 공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허브 타입 주철관 방법입니다. 납을 넣는 방법이고 이렇게 배수용 주철관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거의 만들지 않고 배수용 주철관이 좋은 이유는 무게가 무거운데 시공은 나쁘겠지만 물소리가 안 나요.
배수용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 집에 아파트에 사신다면 지하 1층에 가면 친정에서 물 흐르는 소리 아마 나실걸요? 잘 들어보시면. 그게 나는데 고급 주택, 고급 호텔에는 주철간으로 배수를 합니다. 왜? 소음이 민감해서 못 잔다 그러면 곤란해지죠. 그렇게 배관을 합니다. 이 배관은 지금은 거의 구경할 수 없는 배관인데 배수 배관의 표준입니다. 표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그림 보이시나요? 예. 아 불을 꺼달라고 하시지. 이 모델은 우리 집 아파트 천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제 허브 타입으로 하지 않고 네, 클램프 타입으로 프 타입으로 얘는 행가고요. 이게 만들어 놓은 행가고 네, 요 배관 연결 사이를 얘는 그거예요. 얘는 저 플랜지 타입이에요. 플랜지 타입. 플랜지 타입으로 배관을 해놓고 가지관만 뭘로 했어요? PVC로 가지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 떨어지는 소리가 훨씬 적게 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배수배관, 요거는 배수 수평지관, 가지 배수관들이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이 배관은 PVC로 DRF 타입이라고 합니다. 무슨 관? 냉간이염은요. 냉간이염은 보셨을걸요? 소켓 요 안에 PVC 넣기 전에 이 밖에다 안쪽에다 본드 발라요. 바깥쪽에다 본드 발라요. 쑥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이게 무슨 이염? 네. 본드 처리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본드 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드 발이라고 합니다. 이 염을 무슨 이염? 냉간이염. 냉간이염 같은 냉간이염이긴 한데 요즘은 나사이염이 있습니다. 무슨 이염? 나사식으로 해서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고무 패킹이 하나 들어있어요. 고무 패킹이 하나 들어있어서 이렇게 하는 이염을 DRF 이염이라고 하고 메이커가 한 두세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메이커는 평화파이프 메이커의 나사 이염 PVC 이염입니다. PVC 워낙 좋아져가지고요. 네. 현재 된 PVC 이염 현장 사진입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요게 트랩이에요. 트랩. 네. 요까지 물이 찬다는 이야기예요. 요게 밑에 있는 거는 CO 소재구입니다. 무슨 구? 소재구. 소재구는 90도, 45도 이상 꺾이면 소재구를 무조건 사용하게 되죠. 이거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밑에 물 빼면 이 안에 있는 막혔다 그러면 한번 물 다 한 번씩 맞아서 관리하시다 보면 막혔을 때는 뭐 입고 가야 돼? 비옷 입고 배수통을 큰 거 들고 와야 돼요. 좀 지저분한 작업을 해야 되니까.